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상반기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오늘 상반기 마지막 날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서 시작 첫 분봉을 끌어올린 뒤 위에서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누적 양매수 옵션의 프리를 모두 녹이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처음에 올라왔던 자리를 그냥 그대로 지키는 하루가 되었고요.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고 또 어떤 포인트들을 추가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야간 선물은 전일 약보합 마감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따라서 약보합 출발 후에 0.65%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GFC 생명과학이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15,300원 대비 112.75% 상승한 32,550원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발표가 있었는데요. 1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결과 발표가 되었고요. 산업생산은 마이너스 1.1%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소매판매는 보합이었습니다.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4.7%로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설비투자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23년 3월에서 5월 사이 3개월 연속 감소 이후로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약간 기업들의 이제 투자 활동이 좀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6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는데 6월 제조업 PMI는 49.7로 미중 관세 전쟁이 휴전 상태이지만 수축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6월 서비스업 PMI가 50.5가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양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6월 시카고 연은 PMI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과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이 되기 전에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보다는 통보를 선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상호 관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통보하고 끝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협상을 시도하려 할 텐데 원활하지 않은 경우 7월 8일 이전 관세부가 통보 압박에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증시는 블록딜 콜옵션 전쟁을 이미 벌이고 있기 때문에 청산이 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는 쉽사리 큰 폭의 하락이 어려운 상태이며 미국 또한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 강세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수급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관세 우려를 시장이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며 기준을 잡고 판단하며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압박을 한 뒤에 7월 8일 이후 추가적인 유예나 협상이 이루어지면 또 반전 호재로도 인식될 수 있겠죠.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하기 전에 주요 일정 3개를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7월 3일 이거는 임시국회 종료일인데요. 여기는 상법 개정과 추경 등이 결정되죠.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미 엄청난 기대감에 숨어있던 돈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전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6월 보냈죠. 그런 준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이게 충족하는지 여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충족하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딱 만기가 지나면서 이제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8일 관세부가 유예 종료일이고요. 협상보다는 통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협상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극적 협상 및 유예라는 반전 포인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전환될 경우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겠죠. 7월 10일은 이제 현재 블록딜 콜옵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만기일입니다. 자, 5월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콜옵션 전쟁이 이제 5월물, 6월물, 7월물로서 완전히 종료될 것인가, 아니면 8월물로도 이어질 것인가는 장세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물과 6월물, 특히 6월물 옵션으로 콜옵션 전쟁을 외국인 주도하에 벌이면서 6월 4일부터 아주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게 6월물 만기가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한번 됐었는데, 다시 한번 그 뒤로 6월 4일과 6월 9일에 블록딜 콜옵션이 380콜과 400콜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었죠. 이제 그 물량이 이제 7월 만기, 7월 10일이 되면 다 끝나고, 뭐 중간에 청산이 될 수도 있지만 청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기일이 되면 무조건 끝나기 때문에, 자, 그 뒤에 이제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됩니다. 6월물처럼 7월물로도 연장을 할지, 8월물
상황을 좀 살펴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기존에 누적된 선물 매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그다음 프로그램 매도가 또 7월 12일 이후 작년 7월 12일 이후로 또 역대급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눌림이 또 생길지, 본격적으로 하락이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좀 살펴봐야 되죠. 현재 뭐 대차 거래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계는 분명히 해야 될 상황입니다. 폭탄이 제조되고 있음은 분명한데 그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풍선이 계속 공기가 주입되면 계속 커지듯 그냥 그렇게 지금 커지는 시장이죠, 사이즈가. 그래서 언제 터질지는 우리가 먼저 이제 예상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바뀌는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면 그래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뷰티, 미용의 날이었는데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들이 좀 괜찮았는데 이제 코스닥 방어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는 SK 하이닉스와 LG 엔솔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카카오그룹주와 방산주 등이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진폭만 흔들림만 좀 있었죠. 외국인은 선물에서 환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금요일은 아침에 외국인이 선물 단타를 자주 보였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중간중간에 잠시 쉬는 구간의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금융투자는 오늘 신규 매도가 우위인 모습을 보였고요. 금요일까지 하락 구간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의 위클리 콜옵션 매수 금액을 녹이고 오늘 들어온 위클리 풋옵션을 모두 녹이는 상승 후 박스권에 갇힌 횡보 출렁임 장세가 펼쳐지다가 종료하며 옵션 매도자들이 장세는 출렁였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유리한 하루였습니다. 옵션 매도자들이 출렁였지만 결과적으로 유리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위클리 콜이 16억 들어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클리 콜에서 뭐 위클리 풋으로 한 11억 들어왔어도 그게 목요일 금요일에 하락 때 들어와 있는 위클리 콜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개인들은 양매수 균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크게 올라갈 것도 아니었고 사실 크게 내려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물이 외국인들이 그래도 뭐 한 7천억까지 이렇게 매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이 선물 매수는 이제 멈추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행렬이 멈추고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가 이제 진행되면서 그 구간을 이제 눌러버린 거죠. 힘을. 원래 같으면 프로그램이 이 정도로 누르기 전에 외국인 선물이 한 번 더 쳐버리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저는 419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힘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지와 오늘 저항 유효 타점인데요. 1차 저항이라고 언급드렸던 416.5를 러프하게 돌파하고 지지를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약간 넘어갔다 이탈했다가 넘어갔다 이탈했다 넘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지지 이탈 저항 이렇게 끝이 났고요. 419라고 말씀드렸던 2차 저항은 조금 못 미쳤습니다. 오늘 사실 오후장에 좀 더 가는 줄 알았는데 니케이가 바로 꺾여 버렸어요. 니케이 지수가 갑자기 꺾이면서 또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생존 트레이딩, 데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생존 트레이딩 연습하시는 분들 계시죠. 현재 제가 장 마치고 1시간 정도 4시 한 40분 전후까지 라이브 방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여러분들의 매매일지를 함께 복귀하고 분석하고 코멘트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는 생존 트레이딩인데요. 일단은 트레이딩을 하면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한 트레이딩은 어떤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은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 때 남아 계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이버 카페는 구독자분들만 입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보시고 상담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카페 초대받고 또 직접 또 한번 매매일지 써보시기도 하고 또 매매일지 쓰신 분들 또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은 8시 46분짜리를 좀 먼저 일단은 보였는데요. 요게 일단 시가봉이죠. 시가봉이 너무 뚜렷하기도 했습니다. 시가봉 이후에 바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봉 완성하고 야 이거 지키나 보다 해가지고 자 여기 손절을 여기다가 잡고 혹은 자 좀 여기 중간 라인 여기다 잡고 혹은 여기 끝자리에다 잡고 끝자리 이탈에다 잡고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매수로 일정 부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파 이후에도 좀 몇 자리가 있긴 했지만 여기서 출렁이는 것은 일단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생략했고 자 여기 돌파할 때 자 요 자리 9시 26분 전에 이제 9시 11분 자 9시 11분 그리고
16분 여기 이탈할 때 요 고자리 이탈할 때 16분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죠. 16, 17분. 그 다음에 이제 26분 여기도 한 번 있어요. 여기도 한 번 있고 여기도 이제 20분도 포함할 수 있는데요. 거기도 이탈이니까 대신에 이제 바짝 긴장하고 해야죠. 다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26분의 양봉 이거는 일단 매수 청산하고 매도 청산하고 매수로 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페이크 힙소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또 덮어내는 양봉이 나오면서 9시 31분에서 32, 33, 34분까지 돌파 W 패턴에 가까운 돌파봉이 완성이 돼서 매수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고에서 이제 청산하는 것도 뭐 가능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일단 포함하지는 않았고요. 9시 59분 쭉 넘어가가지고 9시 59분은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빗각 보시면 빗각 돌파하는 자리. 돌파가 되기 전에 먼저 여기네요. 자, 돌파가 되기 전에 아까랑 같은 패턴 비슷한 패턴이죠. 대신에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이 좀 더 높은 상태. 여기는 오른쪽 하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도 돌파봉이 나오고 돌파 한자 그 다음에 여기 돌파 빗각 돌파죠. 자 여기 매수 혹은 빗각 막히는 것도 볼 수 있었으나 이건 돌파로 봐야 됩니다. 돌파가 났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자 여기 지지받았죠. 빗각에 지지받는 10시 20분 자리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1시 22분 자리 22분 자리는 어떤 자리냐 11시 22분은 자 여기서 하향 이탈 하는 자리네요. 자 여기서 하향 이탈이라기보다는 하향 이탈 되기 전에 이제 볼린저 밴드 일자 볼린저 밴드를 만난 자리 저항대네요. 그다음에 여기 추세 하향 이탈도 사실 잡을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중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뺐습니다. 그다음에 12시 50분 자리 워낙 이제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자리들은 많으니까 자, 12시 50분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거 돌파 자리죠. 돌파 이 자리를 돌파한 거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었고요. 하지만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다가 재돌파가 나왔죠. 1시 39분에 재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1시 50분에 자 여기 하향 이탈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숏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이런 이제 흐름에 따라서 순간적인 대처 방법 그리고 생존 트레이딩 방법들을 한 번씩 공부를 해보고 이제 오늘 장을 쭉 이제 복기를 해보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종료하셔야 마감하셔야 오늘 하루가 남는 거고요. 내공도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실시간 방송의 마지막 시간대에 장 마치고 함께 공부해보고 있으니까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같이 계신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을 하고요.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이죠. 전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제 결제 진행 과정은 1시 56분과 3시 6분으로 체크를 했었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여기 이제 415 싸움이었죠. 415 싸움 한쪽 콜이 이제 혼조세로 개인 중심 매수로 이제 마지막에 변화하면서 혼조세에서 변화하면서 0으로 마감했고요. 415 위클리 풋은 마지막에 이제 금융투자가 살짝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래도 결제가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현실 가능한 위클리 옵션에서 거의 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만 금융투자가 조금 이제 415 풋을 공략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제한적인 움직임만 반복 중이었다가 오후에 니케이 지수가 꺾이고 나서는 상방 에너지가 다소 약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전일 들어가 있는 위클리 콜옵션을 대부분 녹이고 오늘 들어간 개인 위클리 풋옵션 중 417.5만 일부 살려준 채 다 녹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417.5가 이제 2.90 결제된 거 말고는 다 거의 녹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과 추정은 일주일 동안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10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22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는 26억 정도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증권사 추산이 다 서로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30만 주나 오늘 매도해서 눌렀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9개월 이상 계속 같은 자리를 언급드리다가 오늘 6만 원을 좀 포함했습니다. 6만 원에서도 은근히 거래가 쌓이는 거를 포착했기 때문에 6만 원을 이제 신규로서 좀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6만 1,500과 6만 원과 5만 9천 원 사이는 조금 더 촘촘하게 이제 매물대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6만 1,500원 저항을 바로 체크하면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6만 원 라운드 피겨까지 리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6만 1,500부터 6만까지 오늘 꽉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6만 1,500 저항, 6만 원 지지를 겨우 받고 마지막에 5만 9,800원으로 종가를 KRX 종가가 형성됐던 거는 위클리 옵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이 본격적으로 밀리면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언급을 드렸었고요. 최근 6만 원 중심으로 체결이 많아져서 신규 매물대를 추가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만 1,500이 저거 무슨 자리길래 저렇게 거래가 많았을까에 대한 오늘 의문점이 이제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너 일가의 담보대출로 관리가 되고 있던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많았던 자리죠. 자, 보시면 그 당시가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자, 요 자리 그 당시에 이제 핫했던 주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오너일가 담보대출 물량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였는데 그때 이제 거래가 많이 나왔던 이제 615 자리가 이제 현재까지도 중요한 자리로 인식되면서 계속 막히고 돌파했다가 안착하고 또 막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판단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오늘 실시간 영상 중에 일부 한 5분 6분 정도를 잘라냈거든요. 거기서 지금 제 리뷰 영상 뒤에다 바로 이어서 그걸 붙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오늘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어서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메모장 보면은 그때 주제가 그거였죠.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게 삼성전자 담보대출, 오너일가 담보대출 때문에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그때 막 삼성전자 관리가 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3월 27일 메모장을 쭉 와서 보시면요. 요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메모장인데 채팅 칠판. 자, 삼성전자가 요때 이제 3월 27일에 62,000원, 그 다음에 3월 21일에 61,700원 해가지고 요때 이제 62,000원을 찍었어요. 62,100원, 2,000원을 찍었는데 요 당시에 여기 3월 27일 그게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 언론에서 얘기한 거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제가 언론에서 분명히 63,000원이라고 해가지고 63,000원을 넘어간다라는 관점이 처음에 있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63,000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63,000원이 아니어가지고 리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날이 언제였죠? 3월 27일 리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자, 뭐라고 했어요? 3월 27일 여기 3월 27일 맞나? 잠시만. 왜냐면 그게 매물대를 만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3월 27일 보시면 3월 27일 언론에서 계속 63,000원 얘기해가지고 저는 63,000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언론이 그렇게 얘기해서 따져볼 생각 안 했지. 근데 제가 6월 26일에 했나? 그거를 63,000원이 아니라 61,500원인 것 같다고 기준이. 잠깐만 위에 적어놓은 걸 좀 보는 거예요. 63,000원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63,000원 얘기를 했는데 27일 리뷰 영상에서 가만히 있어 아무리 봐도 63,000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게 6월 27일 리뷰 영상 내용이니까 그때 이제 영상은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거 여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받은 삼성전자 오너일가의 담보대출 중에 3, 4월 만기 도래 일정을 쭉 보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은 홍라희 전 관장은 총 2조 1,200억 원을 가지고 필요한 삼성전자 주가가 61,425원이에요. 도달 완료해서 이제 연장이 가능해. 그쵸? 61,420원 이미 도달했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63,112원으로 도달 실패했는데 담보 추가 제공하고 배당금 등을 활용해서 현금 추가 납부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날짜가 이미 끝났는데 여기서 뭘 더 관리를 이미 연장했을 건데 3월 18일까지 근데 언론에서는 얘를 가지고 아마 삼았을 거라고 보는 거지. 3월 18일 이미 끝났는데 이미 63,000원 올릴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63,000원을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미 만기가 지났잖아요.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없어. 그다음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58,786원이기 때문에 연장 가능해서 이거 다 끝나서 종합해 보면 얘가 남는 거였어요. 얘가 61,425원만 지키면 되네. 그래서 61,500원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더 끌어올릴 이유가 없네. 이거 더 끌어올릴 이유가 없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63,000원까지 갈 이유가 없네.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할 건 없겠네. 다 왔네.
조건 다 완성됐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쵸? 그 당시에 얘가 주제였던 거, 그때 말씀드렸던 3월 27일에 여기 고가 찍었을 때 가만 봐도 이상, 여기 못 가니까 이상해가지고 따져봤더니 끝났네, 이거 뭐 조건이 없네요 이미. 그쵸? 그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3개월 됐네 그거.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매물대가 여기서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당시에 거래가 발생하면서 여기 그러면서 61,500의 호가가 많이 찍혔어요. 안 그래도 61,500원이었는데 여기서 61,500이 더 찍으면서 지금도 61,500이 중요한 자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61,500짜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엔 노란색 241 2평이 내리꽂고 있죠. 돌파하면 세질 것 같은데 쉽게 돌파가 안 나오네. 그죠? 여기 돌파하면 공간이 열려요. 여기 공간이 열려버려요. 여기가 별표 공간이 열려요. 굉장히 여기가 지금 답답한 구간이에요. 나이스 가인이 굉장히 답답한 구간이에요. 여기가 삼성전자가 이 혈을 뚫어야 가는 건데, 요 혈이 뚫리면은 코스피는 더 올라가는 거죠. 웬만하면 더 올라가거나 다른 게 빠져도 유지를 하거나. 삼성전자가 역할을 하면 요 혈자리를 뚫어야 돼요. 여기가 뚫려야 돼. 이 장대음봉 만들어서 요 자리를 뚫어내야 돼요. 결국에는 오너일과 담보대출 때도 못 갔던 자리를 뚫어내야 돼요. 지금 오늘도 근데 이러고 있으니 또 멀어지는 거지 또. 그런 내용을 이제 복습해봤고요. 잠깐 생각나서. 네. 자, 외국인 수급 마지막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은 오늘 3,940억 매수 마감했고요. 장중 최고 7,000억 매수를 넘겼다가 후반부에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9월물은 단독으로 매도 누적이 약 1조 7천억 정도 쌓여 있고요. 장기 선물 매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도 5,604억이 매도 되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약 1년간 매도 누적이 무려 약 26조 3,666억 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오늘 좀 오후장에 좀 밀어냈는데요. 7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47.1원으로 정규장 하락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약 3,629억을 매도했습니다. 야간엔 좀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 장기 추세 이제 빗각을 살펴보면 거의 이제 장기 추세대의 하단부에 다시 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느냐 아니면 여기를 지키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 환율 장기 월봉 추세요. 상승 추세죠. 변동성 지수는 1.15% 하락한 23.99로 마감했습니다. 자,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즉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으나 잠시 시장이 약간 이제 옵션의 등압이 감소되는 그런 시기를 만나서 변동성 지수가 이제 크게 타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옵션에 어떤 관심도가 살짝 조금 밀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록딜 콜옵션에 대해서 언제 청산되냐에 시장 관심만 조금 있을 뿐, 전체적으로 옵션 거래가 조금 덜 활발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웬만한 변동성에는 잘 올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버리면서 변동이 크게 확대되는 게 또 변동성 지수의 특징이에요. 이러다가 쭉 이제 밀다가,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그럴 조짐이 있을 때 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